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10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우리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 분석 작업에 보니까 1번, 2번, 3번 하고 총 3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부분합 그 기능을 이제 이용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2번 문제가 피벗 테이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3번 문제가 데이터 표 그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요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영업사원별 성과 점수표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문제를 보니까 부분합 이 기능을 이용해서 영업사원별 성과 점수표라는 그 곳에서 우리 그림과 같이 부서별로 우리 판매량과 총 점수 이 두 가지의 평균을 이제 계산을 하래요. 평균을 계산한 후 우리 담당 지역별로 보너스 점수의 이제 합계 요걸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작성할 때 평균을 먼저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합계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두 번째 지상을 보게 되면 평균하고 합계는 위에서 이제 명시된 그 순서대로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평균값을 꼭 먼저 계산한 후 우리 합계를 계산해 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부분합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우리가 부분합을 하기 전에 반드시 뭘 먼저 한다. 우리 정렬을 먼저 해주더라. 그때 우리가 정렬을 할 때는 지금처럼 그룹 설정할 그 필드를 가지고 우리가 정렬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렬할 거 다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에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도 평균값을 구하는 그 부분합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합계를 계산하는 그 부분합도 작성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두 개 이제 부분합을 작성할 때는 우리가 두 번째 부분합을 우리가 작성할 때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있죠. 그때 뭘 해줘야 된다? 우리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게 있는데 그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그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체크를 그걸 이제 우리가 해제를 꼭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합을 할 때는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정렬을 먼저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친절하게도 정렬은 첫 번째 기준은 우리 부서 두 번째 그 기준은 담당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으로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써져 있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정렬부터 하자고요.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들 중에서 이메일 셀을 하나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정렬을 할 거니까 우리 데이터는 이 메뉴를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찾아가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렬별 필터에 정렬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때 이제 첫 번째 기준은 이제 부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준은 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오름차순으로 정렬해달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준 추가요. 기준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서 두 번째 그 기준이요. 둘째 기준은 우리 담당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렬 기준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부서라는 걸 기준을 봤을 때 오름차순 그렇게 이제 정렬되어 있는 게 맞죠. 그리고 같은 그 부서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담당 지역별로 이렇게 이제 오름차순 그렇게 정렬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정렬이 끝났고요. 정렬이 끝났으면 이제 우리가 부분합을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그때 우리 데이터는 요 메뉴에 우리 개요에 보게 되면 부분합이라고 있죠. 부분합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분합 대여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문제에서 부서별로 판매량과 총 점수의 평균을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그룹할 그 항목은 부서별로 우리 평균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사용할 함수를 이렇게 이제 평균으로 만들어주고 그때 판매량과 총 점수의 평균값을 구할 거죠. 해서 우리가 판매량에서 클릭해주고요. 총 점수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에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맨 밑에 보면 보너스 비중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제를 해줘야 돼요. 요 스크롤 막대를 이용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혹시나 다른 곳에 체크 표시가 된 게 있나 없나 우리가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서별로 우리 판매량과 총 점수의 이제 평균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 준 거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각각 부서별로 판매량과 총 점수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싹 다 이제 계산이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부분합은 다 작성이 됐고, 이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부분합을 만들 거니까 또다시 우리가 부분합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우리 두 번째 거는 이제 담당 지역별로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룹할 항목을 이제 담당 지역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그때 우리 보너스 점수의 이제 합계를 계산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사용할 함수를 합계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판매량하고 총점수 이 두 가지 우리 체크 표시된 건 이제 해제해주고, 그 밑에 있는 우리 보너스 점수 이곳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담당 지역별로 우리 보너스 점수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그렇게요. 이렇게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면 얘가 지금 이제 우리 두 번째 부분합을 작성하는 거죠. 두 번째 부분합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얘를 체크 표시 해제를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곳에 우리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고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얘를 한번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 해제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담당 지역별로 우리 이제 보너스 점수의 합계가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부분합 작성 끝났습니다. 부분합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놓고 지금 우리 부서가 됐든 우리 담당 지역이 됐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때 2열과 C열이 너무 좁아서 이렇게 이제 글씨가 살짝 잘려서 보이죠? 이렇게 잘려 보이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C열의 너비를 크게 그리고 2열의 너비를 크게 그렇게 이제 조정해 주면 돼요. 그때는 우리가 C열의 너비를 이제 조정할 때는 C열하고 우리 D열 그 사이에 경계선에다가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마우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양쪽 화살표로 되어 있을 때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2열의 이제 너비를 조정하겠다 그랬을 때는 2열하고 F열 그 사이에 이 경계선이요. 여기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지금처럼 좌우 화살표가 나오죠. 그때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쭉 봤을 때 잘리는 그런 데이터가 없게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부분합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피벗 테이블이라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월별 주류 판매 현황이라는 그 표가 있대요. 월별 주류 판매 현황이라는 표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중에서 이제 품명이라는 게 있는데 품명은 이제 행에 갖다 놓고 판매월은 이제 열로 처리하고 그리고 값에다가는 판매 이익의 합계를 이제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한 시트 A의 18번 셀에서 시작하시오. 그렇게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아무 셀이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집어 넣을 거니까 우리가 삽입이라는 이 메뉴로 이동해 주면 되죠. 삽입에 들어가서 우리 맨 앞에 표에 보게 되면 우리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이 피벗 테이블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 그리고 나면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이 윗부분에 보게 되면 분석할 데이터를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뜹니다. 그때 이곳을 보게 되면 지금 범위가 자동으로 설정이 됐죠. 그 범위가 이 전체 범위가 맞나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확인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들어갈 그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뜹니다. 그때 우리 피벗 테이블은 동일한 시트 A의 18번 셀에서 시작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존 워크시트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위치 찍어주고 우리가 이제 A의 18번 셀 요 셀을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A의 18번 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나왔고요.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이곳에 보면 여러 개 이제 필드들이 쭉쭉 나왔는데 이 필드들을 이제 각각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시그마 값이다 해서 우리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를 봤을 때 품명이라는 건 이제 행에 갖다 놓으래요.
그럼 이제 품명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행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월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열로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판매월이라는 거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판매월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열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값에다가는 매출이익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매출이익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시그마 값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죠. 그때 이곳에 이제 값들이 쭉쭉쭉 표시가 됐는데 이 값은 뭐다? 매출이익의 합계다. 우리가 문제수도 매출이익의 이제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합계로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 지상 보니까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는 곳 중에서 아무 셀이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피벗 테이블 도구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고, 그때 이제 우리 디자인으로 이제 이동을 해 주면 이 앞에 맨 앞에 우리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을 우리 개요 형식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떴죠. 그때 이제 레이아웃을 보게 되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이곳에 들어 있어요. 이 보고서 레이아웃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 달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지시사항 보니까 시트에 1월과 2월만 표시가 되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1월이다, 2월이다, 3월이다 하고 3개의 값이 나왔죠. 그때 이제 우리 판매월이라고 이곳에 들어 있고, 이게 전부 다 이제 1월, 2월, 3월이 전부 다 이제 판매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매월의 이 목록 선택 단추요. 요 목록 선택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1월, 2월, 3월하고 써져 있는데 1, 2월만 표시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3월 달 거는 체크를 이제 해제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1, 2월의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지상 봤을 때 매출 이익의 합계 표시 형식은 그랬습니다. 표시 형식은 가필드 설정에 셀 서식이 있는데 그 셀 서식 그 대여 상자에서 우리 숫자라는 그 범주와 우리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지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매출 이익의 합계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아무 데이터나 이제 하나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가 이제 가필드 설정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우리가 가필드 설정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가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짜잔 하고 뜨죠. 그때 우리 가필드 설정이라고 문제상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표시 형식은 그랬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게 되면 표시 형식이라는 요 단추가 있죠. 요 단추 이제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 하고 떠요. 그래서 우리 가필드 설정에 우리 셀 서식이요. 이 셀 서식 이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와 그랬습니다. 우리 범주 중에서 우리 숫자라는 거 여기 있죠. 요거 이제 숫자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 이거를 이제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보니까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할래? 물어보죠. 우리는 사용해야 되니까 얘를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체크 표시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그러면서 또 확인이요. 확인을 눌렀더니 우리 매출 이익의 합계에 대해서 싹 다 이제 전부 다 천 단위 구분기호가 싹 이제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다 해줬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분석 작업 3번 시트에 보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거요. 우리 문제를 보니까 상반기 판매 현황이라는 그 표가 있대요. 그 표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실적률 B의 6번 셀에 있대요. B의 6번 셀에 보게 되면 지금 실적률이 48.98%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어요. 이 실적률은 계획 수량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B의 4번 셀에 있대요. 계획 수량이라는 거. 지금 이렇게 이제 값이 들어있고, 그리고 판매 수량이 이제 B의 5번 셀에 있대요. B의 5번 셀에 1200개다 해서 판매 수량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두 가지 값을 이용해서 실적률이라는 거를 계산을 한 거래요. 계산을 했대요. 계산을 했는데 이걸 이제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을 해서 판매 수량의 변동에 따른 실적률을 우리 2의 5번부터 2의 8번 셀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영역에다가
각각 이제 판매 수량이 1000개일 때, 1500개일 때, 2000개일 때, 2500개일 때 그때 이제 실적률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걸 이제 이곳에다가 구해라,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표를 이제 이용해서 이곳에다가 이제 실적률을 계산해 주면 되는데 지금 이 표에는 실적률을 계산하는 그 계산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 계산하는 식은 지금 이곳에 들어 있겠죠. 지금 이 칸을 계산할 때 문제를 읽어봤을 때 얘랑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실적률을 계산했다. 그렇게 문제상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B의 6번 셀을 찍어서 우리 수식 입력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계산한 식이 들어 있죠. 이 식을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붙여넣기를 해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수식 입력줄에서 싹 다 이제 이 식을 범위를 지정해 주고 컨트롤 C요. 컨트롤 C를 누르면 이제 복사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요 셀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으면 그 식이 없어져요. 없어지면 안 되죠. 없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싹 다 범위를 지정하고 컨트롤 C를 눌러서 이제 복사를 했으면 그때 ESC 키를 꼭 눌러야 됩니다. ESC를 눌러서 범위 잡았던 걸 먼저 해제해 주고 그리고 2의 4번 셀을 찍어서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 V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곳에 썼던 식이 그대로 이곳에 붙여넣기가 되니까 이 실적률은 똑같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데이터 표를 들어갈 때 이만큼 이제 범위를 설정하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표에 들어가면 돼요. 그때 이제 데이터 표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데이터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예측이라고 있고 예측에 보게 되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죠. 이 가상 분석에 들어가서 우리가 데이터 표라는 거 요것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표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행 입력셀이 뭐야, 열 입력셀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이곳에 우리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판매 수량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단위로 들어있죠. 행 단위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 입력셀만 찍어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 열 입력셀에 들어있는 게 판매 수량이 들어있죠. 근데 지금 이 표에 이 계산식을 우리가 복사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원래 판매 수량은 이거를 이용했었다. 이 값이 1000개로, 1500개로, 2000개로, 2500개로 바뀌었을 때 그때 각각 이제 시정률을 계산해 주세요. 그렇게 찍어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열 입력셀에다가 원래 판매 수량 얘를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각각 이제 판매 수량이 지금쯤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될 때마다 실적률이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된다.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데이터표 끝이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표에서 열 입력 셀만 우리가 이제 찍어줬는데 그걸 찍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만큼 이제 범위를 정했을 때 판매 수량이 지금 열 단위로 들어있기 때문에 열 입력 셀만 찍어주면 되는데 그때 이곳에 들어있는 이 수치 값들이 전부 다 이제 판매 수량이죠. 판매 수량. 해서 원래 지금 이곳에 계산한 그 식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복사해 썼죠. 그 식에서 우리가 판매 수량이라는 거를 원래 이 1200개를 썼잖아요. 그래서 열 입력셀에다가 우리가 B의 5번 셀 이 1200개를 찍어준 겁니다. 해서 여기서 이 식에서 우리가 이 1200개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했었는데 그 판매 수량이 이제 1000개, 1500개, 2000개, 2500개로 변동이 될 때 그때 이제 실적률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 입력셀에다가 B의 5번 셀을 우리가 이제 찍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분석 작업 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풀어봤을 때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었는데 우리 피벗 테이블에서 이제 지상이 좀 여러 개가 나왔죠. 그래도 그런 지상들 하나하나 봤을 때 크게 뭐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표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이제 시험 문제로 지금처럼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 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연습을 많이 안 해봤으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 데이터 표도 잘 생각해 보세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습만 여러 번 해주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데이터 표 문제를 만났을 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가끔가다 나오니까 내가 시험 볼 때 안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험을 봤을 때 한 번에 합격해야 돼요. 한 번에. 만약에 한 번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다음번에 또 시험 접수 또 해야죠. 그러면 시험 보러 또 가야 되겠죠. 그러면 시간 낭비, 돈 낭비 전부 다 이제 낭비가 된다고요.
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한두 시간 더 공부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해서 꼭 한 번에 합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